제가 오늘 주제가 숨은 돈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찾는 건가요? 제 돈 어디에 숨어 있죠? 일단 숨 좀 돌리시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앤리츠 MC 윤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숨은 돈을 찾아볼 거거든요. 우리 돈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도움 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전문 채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금융부 취재하고 있는 김현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숨은 돈 찾기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어떻게 찾는 건가요? 제 돈 어디에 숨어 있죠? 일단 숨 좀 돌리시고 네. 제가 먼저 좀 태진님께 좀 질문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역질문. 네, 항상 제가 질문하는데. 네. 혹시 태진님 통장을 몇 개나 갖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저요. 제가 통장을 세봤거든요. 정말요?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10개 정도. 놀라셨죠? 네, 경제 생활 하다 보면은 휴면 예금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휴면 예금 찾는 게 첫 번째 숨은 돈 찾기입니다. 정확하게 휴면 예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휴면 예금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그런 예금을 휴면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휴면 예금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거래가 없는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은 휴면 예금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 휴면 예금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왜 돈을 안 찾아가지? 가장 많은 잔액이 15억 9,600만 원이 들어있는 그런 휴면 예금. 한 통장이요? 맞습니다. 있다고 해요. 이게 15억이요? 네, 그렇죠. 거의 16억이 되는 돈인데 작년 2월에 휴면 예금으로 전환이 됐는데 1년 넘게 아무도 주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에서도 잠자고 있는 돈들 찾아둬야 된다라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휴면 예금 찾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이 소비자 포털이 있어요. 네. 이제 포털 사이트에 그냥 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코너가 굉장히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본인 인증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은 내 휴면 예금을 찾아서 조회를 하고 환급까지 한꺼번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에서 제가 알기로는 휴면 예금 말고도 또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파인이 정말 만능 사이트인데 예금뿐만 아니라 이 카드 포인트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신용카드 포인트 찾는 거 정말 강추하는데 근데 이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쌓인 지 5년이 되면은 소멸이 돼버려요. 네. 근데 이거를 알뜰하게 좀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 포인트 조회하시고 바로바로 또 입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찾아가지 않으신 소멸된 카드 포인트도 지난해 기준으로 1,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눈먼 돈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영앤리치 되려면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또 그런 그럼요. 것들 찾아봐야 됩니다. 숨은 돈 찾을 만한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파인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숨은 돈 찾기가 가능한데요. 숨은 보험금이라든지 미수령 주식이라든지 또는 공과금 중에 미환급금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보험금까지 확정이 됐는데 소비자가 그걸 찾아가지 않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 숨은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미수령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좀 입출금을 하지 않으시거나 뭐 거래를 안 하신 경우 증자라든지 배당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찾지 않은 그런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미환급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내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사고로 돼서 낸 경우에는 또 미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네요. 되게 돈 찾을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놓치기 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항공사, 네. 항공사 마일리지잖아요. 이 항공사 마일리지도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이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2011년에 1년 동안 쌓았던 그 항공 마일리지들이 좀 소멸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 거죠.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쌓아놓고 있으면은 항공사의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항공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제휴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쓰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공사 앱에 들어가시면은 뭐 커피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외식 쿠폰으로 마일리지를 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진짜요? 모바일 쿠폰 사용하듯이 네. 그렇게 좀 사용하실 수가 오. 있고요. 음악 감상권이라든지 뭐 핸드폰 LTE 데이터 쿠폰으로도 마일리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디 또 숨어 있죠, 저분이? 통신비 미환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신비 미환급. 번호 이동이라고 해서 통신사 옮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그 요금을 좀 해지 정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좀 정산을 하고 봤더니 할인되는 게 있었는데 잘 적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해지 정산금을 좀 잘못 두 번 납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좀 돌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를 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나의 통신비 미환급금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신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는데. 통신 마일리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요금제 같은 경우에 전화라든지 데이터를 정액이 아닌 그런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환급해 주는 게 통신 마일리지입니다. 5년 동안 거의 뭐 한 1,154억 원어치가 그냥 소멸됐다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사용 원래 했어야 하는 금액의 75%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본인들의 자산으로 좀 돌아오는 셈이 돼버리니까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영앤리치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영앤리치에서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오늘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만약에 기자님께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하실 건지.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뭐 적금하고 사실 적금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쓰기 바빴어요. 네. 그래서 카드 포인트만 많이 쌓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많이 모아서 이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런 네. 걸 만들어서 재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플렉스를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영앤리치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푸시는 겁니다. 댓글을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은행의 휴면예금 소멸 시효는 각각 몇 년일까요? 좋습니다. 이 문제를 듣자마자 정답을 딱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숨은 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NK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